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 내부 상황도 이제 잘 알고 가장 저격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위상도 다시 세우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야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중앙경험, 지방경험 15년씩 이렇게 한 후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자신 있게 주민들도 위하고 바로 국가를 위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물이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회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로 진출하게 되면은 저는 그 양극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사실은 다루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이 고령성주 7구 지역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데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한국 정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 특히 경제를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이 암담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치가 너무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에 칠곡, 성주, 고령에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횡에 맞서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그리고 우리 고향의 칠곡의 아들로서 우리 칠곡, 성주, 고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은 이제 크게는 우리 자유한국당 그 틀에다 맞춰야 되겠죠. 예, 좌파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미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는 뭐 군수를 8년 또 치안 행정을 한 26년간 했기 때문에 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보고 또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직계의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네. 우리 간지남께서 칠곡, 성주, 고령 쪽에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이 지역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이 뭐 의원직 상실령을 받고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거 출마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후보만 무려 7명이나 지금 나섰습니다. 나왔고 지금 또 보니까 여당에서도 한 명. 예, 장시호 전 칠곡 군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분위기는 뭐 시골 선거고 또 뜨거운 복합 선거구라서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얽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외부인이 보기에는 또 뭐랄까 소속들이 파고들기는 좀 뭔가 또 거리감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날라오신 분은 안 계세요? 예, 대부분 현지에 현지에서 지역에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활동하시던. 분이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좀 저희가 한번 인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의 장세호 후보자 예. 잘 아세요? 아니, 장세호 후보는 저는 그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네.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분도 이제 그 지방 선거에 출마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알게 되었죠.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한마디로 이분은 과거에 동양방송 PD 출신이고요. 국회 보좌관 생활 좀 하시다가 선거에 뛰어드셨는데 계속 무소속으로 공천을 못 받고요. 네. 무소속으로 삼수 끝에 겨우 당선이 되셨어요. 뭘로? 군수. 네, 칠곡 군수로. 군수로. 네. 그런데 이제 선거법 위반 때문에 한 1년 하다가 1년 남짓 정확하게 거의 한 1년 했어요. 군수 그러다가 생. 이제 군수직을 잃게 되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상당히 선전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 백성기 군수하고 네. 대결을 했었는데 네. 34포인트 정도 차이로 와. 낙선했습니다. 예. 엄청 박빙이었군요. 왜 그런가요? 이 네. 지역구 특색이 칠곡군이 가장 큰데 이분이 외관 출신, 칠곡군 출신입니다. 칠곡 출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50% 먹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분이 무소속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이제 나올 텐데요. 아마 이게 칠곡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단이 조성되고 하면서 야당세가 이제 많이 강해졌어요. 아니 야당세가 아니고 야당은 지금 보수입니다. 아 실수. 진보 쪽 실수. 예예예. 이렇게 실수는 인정하면 그 됩니다. 늘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당 쪽에만 서시다 보니까 그러게. 아니 그 칠곡, 성주, 고령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요? 칠곡이 제가 97년 말 기준으로 네. 최근 걸 못 뽑았습니다만 네. 12만 2천 정도 됩니다. 네. 성주가 4만 5천, 고령이 3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성주 고령을 합쳐도 8만이 채 안 됩니다. 아마 이 세 지역 다 지금 인구가 줄어서 이보다 더 적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네. 칠곡도 최근에는 구미공단의 베드타운이었는데 칠곡이 구미공단이 지금 굉장히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보니까 칠곡도 요즘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합 지역인 경우 성주 출신이냐 고령 출신이냐 칠곡이냐 아무래도 칠곡 쪽이 약간 유리하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장세호 이 예비 후보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진보 쪽에 고정적인 표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무소속으로 자기가 관리했던 표도 있을 테고 텃밭이고. 텃밭이고 칠곡에 또 그 뭐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하는 그거 하고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거군요. 예, 지금 사실 그 앞서 지금 이완영 의원이 이완영 의원도 친박 공천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이완영 의원은 성주 출신입니다만은 그 앞서 세 번씩이나 한 16, 17, 18대 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이 네. 사실 칠곡 출신입니다. 이번에도 예비 후보 등록하셨는데 예비 후보 등록은 했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분도 네. 거의 칠곡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인구 분포상으로는 칠곡 출신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네. 어차피 소지역주의가 시골 선거에서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근데 이분 왜 인터뷰 안 하셨어요? 뭐 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고요. 흘러가는 물레방아라고. 그냥 근데 내 맘이야? 이제 이게요. 내 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그 이인기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면은 칠곡표가 분산이 되니까 어떻게 싸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공천이 칠곡 출신이 아닌 다른 후보한테 공천이 가게 된다면은 장세호는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여러 예비 후보 가운데 가능하면 칠곡 출신이 아닌 다른 쪽 성주나 고령 쪽 예비 후보가 되면 자기는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제 그 지금 두 명의 지금 유력한 후보가 성주 출신이에요. 김한곤, 네. 그 김현기 후보가 두 분 다 아까 만나셨잖아요. 예. 네, 김한곤 씨는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경찰 출신인데요. 예. 경찰들이 이렇게 경찰 출신인데 성주 군수를 2번이나 하셨죠. 지난번 선거까지 두 번 하셨는데 네. 3번 하려고 했었는데 성주군도 거기 또 그 성시 대결이 있습니다. 김해김 씨와 성산희 씨, 한계희 씨. 이 대결 때문에 원래 2분씩 교대를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하려니까 성산희 씨들이 대거들 걸려가지고 더 뭐 한다 이러니까 거의 이완영 의원도 그게 일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완영 의원하고 상당히 틀어져 있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한테 삐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그 성주 내에서는 반이완영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장단점을 보면은 이제 지금 김한곤 예비 후보는 지금 현재 이완영 의원 대신에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금 당 쪽으로는 유리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리한 입장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텐데 역시 이제 핸디캡이라고 보면은 성주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 이완영이라는 이런 나이도 또 연세도 많죠. 51년생이니까 그런 70입니다. 게 좀 우리 나이로.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또 군수를 2번이나 했고 또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막강한 이 정보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유리하게 작용해요. 네. 예, 거기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서는 김현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젊네요. 예, 나이가 상당히 젊습니다. 66년생이면은 예. 네, 54. 뭐 행정 무지사까지 마쳤는데도 네. 54세니까 네. 상당히 젊죠. 이분은 지금 거의 친이완영 편에 서 있습니다. 친이완영 조직들, 이완영 그 전 의원 조직들을 이분이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같은 또 성주 출신인 김한곤 군수가 김한곤 후보가
반이완영 편에 쓰니까 이분은 또 친이완영 편에 써서 네. 친이완영 조직들을 지금 선거 캠프에 전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완영 의원은 못 나오니까 그 조직을 누가 가져오느냐. 예. 일단은 이제 그 조직을 가져오는데 김현기 후보가 예. 성공은 했네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몇 네. 번을 건드려 보니까 네. 이완영 후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영기 예비 후보는 제가 좀 알죠. 아세요? 친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를 할 때 제가 도의원 오래 예.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본 김영기 예비 후보는 이게 선거운동인가요? 혹시 칭찬하면은? 괜찮습니다. 유리한 거 불리한 게를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인데 뭐. 먼저 그러면은 유리한 부분은 이분은 아마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격이 좋으시구나.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네. 그다음에 누구하고도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마침 겸손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 깜짝 놀라는 게 효자고 제가 아는 한 좀 청년 결백하다 할까 재산도 없습니다 이분이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네. 고위공직자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텐데 이분은 재산도 없어요. 근데요. 돈이 없어도 선거 치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법의 절차만 맞게 하면 되죠.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후원이 있겠죠. 뭐 도와주는 그래요? 사람 자력으로 네. 본인이 네. 직접 본인 돈으로 경비를 써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네. 있다고 저는 보죠. 자, 아무튼 지금 좋은 점만 얘기하셨어요. 예, 효자고, 나쁘면은 청렴 역시 이제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겠죠, 그죠? 당연히.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금전 경제적인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뭐 그 정도는 뭐 좀 불리한 부분이긴 해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약점보다는 강점이 훨씬 이번 선거에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나. 장시호 후보를 빼고 세 분 다 나머지 지금 제가 인터뷰한 세 분 다 지금 지역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래요? 예, 김한곤 후보는 영남대 경제학과 네. 졸업했고 네. 김영기 후보와 정의호 후보는 다 경북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이건 대학원이구나. 예, 외국원 예, 대학원.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용 후보를 네. 이제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오, 76년생. 예, 가장 40대니까 네. 청년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나이 네. 안에 있습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 뭐 송원석 의원, 주진우 의원 이런 분들의 그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그럼 뭐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뭐 경제특보도 했다고 하는데 정 후보 같은 경우에 강점이 그겁니다. 칠곡 출신이라는 거. 한국당 내에서 지금 그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성주 출신인데 반해서 이분이 칠곡 출신이라는 걸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젊다는 걸 내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상대적인 민주당 후보인 장시호 후보가 자기를 가장 경계할 거다.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경북대학교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돌파력 저돌적인 그런 면이 있고 물불을 가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25살 때부터 네.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젊다고 해도 관록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후보에 못지않게 관록이 있습니다. 정식 짬밥 상당히 그럼요.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각종 선거에서 다 뛰었고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경상북도 그 뭡니까 경제특보를 버리고 나올 때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산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 대한 분석도 됐을 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컷오프 되든 컷오프가 되고 나서 경선에 들어가면은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네. 지금은 후보자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존재감이 조금 미미할지 몰라도 1차 거르고 나서 경선에 들어간다면은 아마 자신을 제일 할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돈이 없어도 선거를 치를 수 그럼요. 있어요? 그거는 돈은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쓰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네. 전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실제 또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많죠. 사실 네. 많이 들죠. 네. 그 떨어지고 빚 안 지셨어요? 저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십시일반으로 많이 네. 도움을 주셨어요. 그거를 저한테 현금으로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네, 네. 제가 지출해야 될 부분을 네. 본인들의 비용으로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큰 자원봉사. 그럼요. 네. 아니 그 제가 늘 전에 칼럼에도 쓴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장점이 세 가지를 잘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지돈이 없으면 나무 돈이라도 끌어들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되고 네. 마지막에 또 중요합니다. 이게 네.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네. 아무튼 아니 그 돈이 없어도 인물 사람만 되면 좀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저 7곡 성주 고령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외에도 뭐 최도열 씨, 홍지만 씨, 신동진 씨, 정한석, 박형찬 여러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간지남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몇 분만 만나고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만나셨겠죠. 저도 사전 조사를 하고 네. 했죠. 네. 그냥 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길기. 빠바.